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까지 끝냈습니다. 2차 생산 과정까지 끝내고 스펙트럼 요거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해놓으면 좋아요. 여러분 모두 다. 제가 오프라인 때 풀이하면서 필기는 했는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이제 운동성을 가지고 회전을 하잖아요. 전자라는 놈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존 운동을 합니다. 궤도 운동이라 하죠.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는데 궤도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궤도 운동이 이 궤도가 어떠한 궤도라고 하냐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 궤도예요. 이 궤도에만 존재를 해야 돼요. 전자가 에너지 궤도인데 이 전자가 특정 에너지 궤도에서만 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원자핵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원자핵은 양전을 띄었잖아요. 플러스를 띄고, 전자라는 놈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원자핵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인력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원자핵과 이제 좀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클로즐리 가깝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속박이 되겠죠. 속박이 된다는 건 당연스럽게 반대로 얘기하면 운동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에너지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과 가까운 에너지 궤도일수록 당연히 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에너지 궤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이가 특정 에너지 값을 표현해준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자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궤도가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원자핵의 먼 궤도가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럼 먼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흡수와 방출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특정 원자마다 특정 원소는 다 요 궤도의 거리 있죠. 궤도 간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 준위 간 거리. 준위 간 거리가 동일합니다. 어디일 때? 특정 원자 내에서, 특정 원소 내에서. 원소는, 그러니까 모든 수소는 이 궤도가 똑같고요. 모든 헬륨은 똑같아요. 근데 헬륨과 수소는 다릅니다. 그거 차이, 요 차이 때문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 올라갔을 때의 방출되는 에너지와 요만큼 방출된 에너지와 요만큼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르겠죠. 크게 다르니까 그 차이만큼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빛으로 해석하고 요거를 스펙트럼 해석하더라.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궤도를 중학교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전자 껍질이라 배웠어요. 이게 에너지 준이라고 했는데 여기 에너지 준이고요.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양자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서 남겨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별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두 번째 이제 소단원 2단원 넘어가겠습니다. 02 지구와
이제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를 볼까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는 거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원소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당연히 기원은 어디예요? 기원은 우주에서 나왔습니다. 우주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뭘 만들었죠?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헬륨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헬륨까지 이렇게 딱 만드는데 그 빅뱅 이후에는 이제 별이 생성될 건데 이 별에서 어디까지? 별의 핵융합 반응, 특히 이제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부터 쫙 있다가 요 철까지 만듭니다. 철까지 만든다. 핵융합 반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일대기 중에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배웠죠? 초신성 폭발. 이 초신성을 통해서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해요. 철이 원자보다 36번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는 96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과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울 거는 요거 두 개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알아놔야 될 거는 그럼 어떤 애들이 그 구성이 되냐.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 그리고 우주의 구성 원소 질량비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는 가장 많은 게 누구라 했죠? 했지만 수소가 제일 많고 헬륨이 뭐 그다음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4%밖에 차이 안 나서 그 다음에 지구에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철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제일 많은데 이때 규소는 그 공기 중에 이때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그 핵에 이 철은 핵에 있어요. 핵에 지구 핵에 있는데 뭐 지구 구조는 다들 보시다시피 알잖아요. 지구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를 딱 지표라고 했을 때 층을 나누죠. 그런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나누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핵과 멘틀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각은 멘틀이 겉부분이 식어서 단단해진 거예요. 그냥 멘틀랑 똑같습니다. 성분이 딱딱해진 거 없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멘틀에 있습니다. 물론 지각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 SI라는 놈이 중요한데 규소예요. 규소. 실리콘 이게 규소다.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멘틀 지각하고 똑같았죠. 얘가 어디 있다 했어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규소가 많고 뭐 이런 수는 가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를 보게 되면 산소가 가장 많고 탄소가 많고 수소가 많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 차지하는 이유를 그 다음에 배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중요하게 가운데 그러니까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알아주세요. 산소가 제일 많은데 산소가 그 한 개 있을 때 질량이 높아요. 질량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교 배우다 보면 이번 주에 배울 건데 주교 배우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별이 어떻게 탄생됐냐. 이제 별부터 봐야 되니까 별의 탄생부터 볼게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하고 헬륨 이외의 것들이 어디까지 만들어졌냐. 요걸 볼 건데 별의 탄생. 별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항성이라 했고 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 했어요. 천체라고 했는데 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게 뭘 한다는 거였습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별입니다. 그렇죠. 진짜 실제 별. 그럼 이 별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생성 공간이 어디냐? 라고 하면 우리는 성운이라는 곳에 생성이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 수업 들어서 운이라는 거는 구름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우주의 먼지, 뭐 티끌, 뭐 가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구름의 형태로 모여져 있어요. 여러 원소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수소 헬륨을 보겠지만 여러 원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얘네들 어쨌든 구름의 형태니까 얘가 일단 별이라는 건 뭐예요? 별이라는 건 어떤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모여있는 덩어리.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덩어리는 어쨌든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뭉쳐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운인데 성운의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뭉쳐져 있기 위해서 좀 원래 뭉쳐져 있던 거 좀 뭉쳐져 있고, 온도가 어때야 돼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얘가 생성됩니다. 뭔 말이냐면, 뭉쳐져 있으면 쌤 그 온도 높다 했잖아요. 그래요. 뭉쳐져 있으니까 고밀도니까 온도가 높을 건데, 무조건 높아요. 높은데 그나마 온도가 낮은 저온부라고 해요. 여기에 생성되더라. 그래서 뭉쳐지기 시작하거든요. 뭉쳐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뭉쳐지냐? 그러면 원시별이라는 게 되는데, 뭉쳐져서 어떻게 뭉쳐졌냐라고 보시면, 당연히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뭐죠? 중력이죠. 이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끌어당겨서 모을 거니까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이 수축 에너지를 찾는다. 그랬을 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얘입니다. 그럼 얘가 계속 수축하겠죠. 얘가 에너지원이에요. 중력을 수축하니까 계속 수축하겠죠. 계속 뭉쳐질 거니까. 그럼 더 많은 애들이 모일 거고, 계속 수축하다 보니까 밀도가 어떻게 됐어요? 밀도가 계속 상승합니다. 밀도가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 딱 이제 딱 기점 온도 이후에는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별이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을 하면 딱 별이 돼요. 그렇죠? 요까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요 말을 우리가 필기를 했지만, 성운을 어디? 고밀도 저온부에서 결국에는 중력 수축을 하더라. 그래서 이 중력 수축이 어떻게 된다 했죠? 중력 수축을 하니까, 수축할 때 우리가 그 쌤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을 떠뜨면 회전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원반 모형을 형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성운의 중심에는 이제 별이 되고요. 이제 그 주변에는 뭐가 되냐면 행성체들이 됩니다. 행성체. 그러니까 태양이 별이 중심에 있고, 별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지구, 수금지와 목표처럼 행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돌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돌고 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죠. 일단 지금 중심만 볼 거예요.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또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보는 거고, 이때 말하는 주변부는 그냥 일반적인 성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별이 될 건데, 상승해서. 그래서 중심부를 기점으로 하는데, 중심부, 별의 중심부, 원시별 중심부. 벌써 여기서 원시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심부에는 이제 온도가 딱 1000만 켈빈, 절대온도 1000만 켈빈 딱 도달하게 되면 뭘 하냐면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별이라는 게 주계열성이 돼요. 이 수소핵융합을 하는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그럼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방 끝났죠.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맞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별을 이제 볼 거예요. 이제 별까지 만들었으니까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냐 알아볼게요. 원십에서 이제 진짜 별 된 별의 일생에 대해서. 그래서 별이라는 거는 아까 뭘 한다 했죠? 핵융합 반응을 한다 했죠.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얘가 중심도 핵융합 반응을 하지만 이 별에 있는 주변부에서도 핵융합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의 어떠한 명칭을 가지고 이거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정합니다. 명칭을 정해요. 별의 명칭을 딱 정해요. 알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주변에도 왜 쌤이 그럼 핵융합 반응이 중심이 아니고 주변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에 만약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면 주변은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1000만 켈빈에 도달할 수는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변으로 펴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가 핵융합 가능 온도의 핵융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색 거성에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별이 뭐였습니까? 주계열성이었죠. 주계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이 몇 프로를 차지한다? 90%를 차지해요. 얘의 대표적인 예시가 태양이 있죠. 태양.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다시피 중심부에서는 난 1000만 켈빈이 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무슨 핵융합을 하더라? 수소 핵융합을 하더라. 그럼 얘의 조건,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죠? 이제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된다. 1000만 켈빈 도달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였고, 4개의 수소가 모여서 1개의 헬륨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럼 얘 이렇게 됐을 때 핵반응 합성되는데 왜 합체 로봇 되면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보낸다는 거거든요. 합체 로봇 되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근데 왜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할까 보면 일단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핵반응의 에너지 생성 원리가요. 뭐라고 하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질량이 빠진 만큼 당연히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처럼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요. 이 M이 뭐냐면 질량이죠. 질량이 영어로 매스입니다. 그래서 질량, 요게 요 삼각형, 요게 그리스어로 삼각형을 우리가 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제 뭐라는 뜻이냐면 이 삼각형 뜻을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변화량이 뭐냐면 나중값에서 초기값을 뺀 건데요. 내가 만약에 1m 지점에 있는데 10m 지점까지 갔대요. 그럼 변화량은 얼마죠? 9m죠. 네, 그러한 정도 얼만큼 변화했냐? 기준은 시간이 되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얘는 광속이에요. 광속. C는 광속이에요. 빛의 속도. 얘는요 진공 상태에서 3 곱하기 10의 5승 km per sec 30만 km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빠진다. 그래서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빠진 만큼 에너지 생성하더라. 이게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주 계열성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크기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태양은 계속 크기가 안 바뀌죠. 그런 것처럼 크기가 안정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들어가려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동일해서 상쇄되면 돼요. 상쇄. 맞죠? 진짜 들어가려는 힘을 우리가 수축힘이라고, 나가려는 힘을 우리가 팽창힘이라고 하는데, 이 수축힘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결정되겠죠. 그럼 팽창 에너지는 뭐냐면, 이 팽창 에너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별에서는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얘가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 우리가 빛을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계열성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핵융합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얘는 이제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헬륨은 이제 중심부에서 합성이 될 거니까 일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볼 게 별의 수명이에요. 별의 수명. 그러니까 크기가 안정적인데, 이 수축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팽창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축이 되면 그게 별의 크기가 돼요. 별의 수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수명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별의 질량과 좀 관련이 있어요. 별의 질량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라는 건, 별이라는 건 핵융합 하는 걸 말했으니까 우리가 핵융합 기간을 보거든요. 핵융합을 하는 기간, 핵융합 기간을 보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이 커져요. 질량이 커지면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중력은 세지겠죠. 중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부피는 작아질 거고,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계속 수축하겠죠. 부피는 작아지고, 그러면 입자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끌어당길 거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중력이란 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보게 되면, 그러면 입자수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 간 충돌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당연히 충돌 많이 하겠죠. 근데 이 충돌이 뭘 일으키냐면 핵융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핵융합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그러면 물질 소모가 어떻게 돼요? 핵융합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할 거니까 물질 소모가 빨라지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핵융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줄어든다.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작습니다. 알겠죠? 물론 사람보다는 별의 수명이 높겠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그러면 이 별을 그려볼게요. 주계열성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수소가 이렇게 헬륨을 바뀌고 있을 거고, 주변에는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박혀있는, 맞죠? 이러한 형태로 존재할 거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이제 수소,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딱 끝나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딱 지점에 중심부에 수소를 다 소모해요. 하면 뭐예요? 수소 핵융합이 끝났겠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끝납니다. 끝이 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딱 끝이 나고 나면 방출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요. 왜냐면 헬륨끼리 계속 수축을 하는데, 주변부는 어떻게 돼요? 주변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주변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퍼져나가면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변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별의 그걸 말해요. 별의 중심부, 주변부. 위에 그 성은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질량이, 태양을 기준으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 그리고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다.
쉽게 나누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에 되는 애들이 뭐가 되냐면 적색 거성이라는 게 됩니다. 주변부가 커지니까 적색 거성이 된다 했죠. 빨간색 뜰 거고. 그랬을 때 얘를 보게 되면 계속 수축을 했어요.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을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온도가 상승하겠죠? 아까 원십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온도 상승하다가 얘가 딱 얼마? 1억 K에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이제 헬륨을 가지고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얘는 이제 3개의 그걸 가지고 하는데, 뭐 그냥 이제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요. 탄소를, C라는 탄소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얘에게서 더 진행돼요. 일부는 더 진행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서 온도 더 높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그랬을 때 탄소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륨 핵융합이 끝나고 나서 또 탄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탄소를 가지고 이제 산소까지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뭐 탄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쌤은 위에 거 헬륨 핵융합 반응 위주로 그릴게요. 그러면 중심부에서는 이제 헬륨을 가지고 이제 탄소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랬죠? 여기 온도가 1억 켈빈이라 했죠. 1억 켈빈이면 요 주위에는 1억 켈빈보다는 낮아요. 근데 뭐에 도달 가능한 거예요? 1000만 켈빈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주위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제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를 가지고 이제 헬륨 핵융합, 이러한 반응이 납니다. 그 다음 주변에는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형태다. 요게 적색 거성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는 이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더라. 여기가 수소 핵융합이 가능하더라. 그 이유는 이제 말로도 설명했고 적어 놨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얘는 10배 이상이니까 매우 크겠죠. 그러니까 초거성이라는 애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와요. 이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대로 따라오는데 얘는 질량이 크니까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매우 크잖아요. 매우 크니까 어떻게 돼요? 중력이 어떻게 돼요? 매우 크겠죠. 중력이 매우 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상승하겠죠. 온도가 매우 상승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헬륨, 우리가 온도 좀 상승해서 헬륨 가지고 이제 탄소를 만든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듯이 헬륨 핵융합 반응, 기본적으로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 이후의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온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면 핵융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면 규소 핵융합을 통해서 핵융합 최종 상물인 이렇게 철을 만들게 됩니다. 철을 생성하게 되는데 왜 철까지 만드냐면 철은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 쓰고 다 쓰잖아요. 맞죠?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그래서 왜 철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러가지 그림이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철 있고, 뭐 규소 있고, 뭐 산소 있고, 탄소 있고, 뭐 헬륨 있고, 뭐 수산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가운데 무거운 애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핵융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별은 적색거성과 초고성까지입니다. 여기는 핵융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중심은 계속해서 수축을 해요. 항상. 그래서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되고요. 적색거성이 하면. 그 다음에 주변부는요,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퍼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떠한 덩어리들이 된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아니라 퍼져 있는 구름같이 된다. 행성상 성운이 되고, 얘는 좀 다른데요. 얘는 계속 뭉치는 거예요. 계속 뭉치다가 우리가 한 점에서 폭발한 게 뭐였죠? 대폭발이었죠. 얘도 마찬가지 폭발을 합니다. 어떤 폭발이냐면 별의 폭발이라 해서 초신성 폭발을 해요. 했을 때 이 폭발이 일어나면 얘는 일단 핵융합은 아닙니다. 핵융합은 아니에요. 폭발 에너지가. 폭발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러면 얘는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해요. 핵융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폭발하면 두 가지가 있죠. 퍼져나갑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수류탄 터지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서 얘가 우주 전역으로 원소를 퍼뜨려요. 생성된 원소를 퍼뜨려요. 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좀 알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얘도 가운데는 계속 뭉치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중심부 애들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애들이랑 폭발하고 나서요, 질량이 30배 이상, 질량이 10배에서 30배 정도 사이에는 중성자 별이 되고요, 30배에는 빛도 가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 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다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 4번만 하면 끝나니까 그만 할게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3번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을 볼 건데, 아시다시피 태양도 별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봤던 시퀀스를 거의 따라갑니다. 당연히 뭐 성운에서 이제 별이 되기 위해서는 뭘 했었죠? 중력 수축과 회전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성운의 중심부는 뭐가 됐습니까? 별이라는 게 됐었고, 성운의 주변부가 뭐가 됐어요? 이제 행성체들이 됐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이 잘 날아갈까요? 가벼운 것들이 잘 날아갈까요? 당연히 가벼운 것들이 훨씬 더 잘 날아가겠죠.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원소는 태양 가까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원소는 어떻게 됐어요? 성운에서의 가벼운 원소는 당연히 태양 멀리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약간 딱딱하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암석이 되고요. 태양 멀리 있는 건 가벼우니까 기체겠죠. 기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암석형 행성을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 하죠.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이 되고, 그리고 기체형 행성을 우리가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죠. 목토천해, 그래서 목성형 행성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구성원소가 어때요? 무거워요. 얘는 구성원소가 어때요? 조금 가볍겠죠. 맞죠? 예를 들면 철, 니켈, 구리, 다시 할게요. 철, 니켈, 철, 니켈, 규소, 이런 것들. 얘는 어떻게 돼요?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그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시것을 따라갔는데, 성운의 고밀도 저온부에서 그래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데, 회전을 할 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회전을 하면서 뭘 만든다 했죠? 쌤이 원반 모양을 만든다 했죠. 그래서 중심은 뭐가 위치해? 중심은 태양, 주변은 뭐가 된다 했어요? 주변에서 가까운 것하고 멀리 있는 곳을 따져서, 가까운 것은 무거운 것들이 있는 지구형 행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소가 무겁다는 거예요. 실제 질량은 목소리 무거운데 토탈합이잖아요, 질량은. 근데 구성하는 원소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은 뭐가 돼요? 목성형이 된다. 이건 필기되어 있으니까 대충 적을게요. 목성형이 된다. 그래서 이 회전이 되어 있으면, 회전은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얘의 가정이 뭐냐면, 이거와 이거가 같이 생성돼요. 동시 생성됐다는 가정을.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공정 방향이 같습니다. 뭐와? 이 행성체들의 지구의 공정 방향과 태양의 자전 방향이 같아요. 그거까지 알아주면 필기 돼 있으니까 굳이 내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이 주변부 애들이 우리가 미행성체라고 하는데, 이 미행성체들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 작은 것들이 충돌을 해서 뭉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형성했다. 현재의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라는 거고요. 얘들 증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전 궤도면이 같아요. 원반 모형이니까 공전 궤도 면이 같아요. 공전 궤도를 이제 선을 여기서 어떤 면으로 만들면 선의 면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시 생성됐으니까 태양과 어때요? 같은 나이를 가져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를 가진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네 번째, 요게 마지막이죠. 맞죠? 네 번째, 원시 지구의 형성입니다. 지구는 무거운 원소가 주로 있다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초창기엔 어땠냐? 초창기는 아직까지 미행성체들이 막 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니까 뭔가 다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때는. 그럼 왜 마그마 덩어리였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은 계속 운석 충돌이 났던 거예요. 미행성체들이 충돌했다. 충돌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온도가 높아졌다. 요거였고, 결국 나중에 돼서, 그러니까 계속 많이 생성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미행성체들이. 그래서 충돌하고 나면 개수가 충돌하니까 충돌수가 감소해요.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가 뭔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마그마 덩어리가 분리가 일어나요. 뭐에 의해서? 밀도 차이에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밀도가 크면 클수록 가라앉아요. 맞죠? 그러니까 밀도가 진짜 실제 무게를 얘기하니까 가라앉아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고요. 가벼운 원소가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벼운 원소가 땅을 보는 거예요. 떠서 멘틀을 구성합니다. 핵과 멘틀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거운 원소가 누가 있냐 보니까 철과 니켈이 있었고, 가벼운 원소가 산소와 규소가 있었습니다. 얘들 나중에 1-2단원의 소단원 1에서 배울 이제 규산형 광물을 구성하는 원리가 돼요. SiOX라는 규산형 광물을 구성한다. 규산형 광물을 구성한다. 거기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계속 식어 가잖아요, 맞죠?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멘틀의 상층부가, 그러니까 멘틀은 유동성 고체예요. 마그마라고 불리는 유동성 고체였는데, 얘가, 그러니까 마그마 덩어리가 뭔 말이냐면, 이때는 진짜 너무, 이때는 초고온이야, 초고온. 근데 마그마는 그냥 고온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랬을 때 상층부가 식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그래서 뭘 만드냐면 지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운석으로 물이 유입됩니다. H2O라는 물이 유입이 돼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고, 물이 이제 딱딱해졌으니까 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쌤은 이거 틀리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알 수 있다 생각하면,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인 순서를 좀 보게 되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계속한다.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되었다. 그래서 얘는 충돌을 계속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계속 올라가더라. 그래서 다 녹았다. 초고온 상태였다. 맞죠? 이때는 뭐 마그마 바다니까 진짜 바다가 아닌 건 알죠? 우리가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상태에서 충돌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충돌수가 줄더라.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내려가더라.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단계 핵하고 멘틀이 분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각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근데 요거는 온도가 식어가는 요 타이밍부터 시작되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주차, 2주차 강의를 다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뭐
오프라인 수업이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온라인 복습을 하라고 올려준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